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하디 전아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스터 이미지를 벡터 도형으로 바꾸는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을 실습해 볼 거예요. 벡터 도형으로 바꾸게 되면 우선 나중에 크기 변동을 심하게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일러스트 도형으로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러스트에 있는 다양한 효과나 혹은 색을 바꾸기에 훨씬 더 편하게 바꾸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꼭 레스터 이미지보다 벡터 이미지가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레스터 이미지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벡터 도형은 좀 더 깔끔한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반 레스터 이미지를 가져와서 벡터화를 시키고요. 거기에서 컬러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이미지와 같은 사이즈로 새 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윗세는 870 픽셀, 하이트는 1290 픽셀로 설정할게요. 나머지는 웹용으로 설정하고 크리에이트 눌러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파일의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옆에 저처럼 탐색기 혹은 파인더 창이 띄어져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돼요. 화면의 가운데에 정렬하기 위해서 얼라인에 가운데 정렬 버튼을 각각 클릭해서 아트보드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요. 위에 있는 트랜스폼 메뉴의 기준을 가운데로 세팅한 다음에 여기 있는 W 값을 아까 설정했던 아트보드와 똑같은 870으로 설정해서 가운데 위치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 복제를 할 거예요. 셀렉션 툴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Alt Shift 눌러서 복제를 일직선에 맞춰서 해주신 다음에 복제된 옆에 있는 이미지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스를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요. 옆에 있는 퀵 액션에 이미지 트레이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우선 기본값인 디폴트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딱 50%의 회색을 기준으로 밝은 데는 흰색, 어두운 데는 검정색으로 바뀌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사실상 크게 쓸모는 없을 거니까 디테일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옆에 생긴 이미지 트레이스 메뉴에 오른쪽에 있는 패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옆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패널 옵션이 나오게 될 거예요. 방금 눌렀던 그 디폴트 값이 프리셋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전 설정 값이 있는데 많이 쓰이는 게 몇 가지만 눌러볼게요. 첫 번째 있는 하이 피델리티 포토. 얘는 충실도 높은 사진이란 뜻이니까 거의 사진과 가깝게 아주 세밀하게 도형을 나눠서 분석해주는 메뉴예요. 사진에 따라서 시간이 살짝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여러 개 분석을 해줬는데 원본 이미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죠? 확대를 많이 해보시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벡터 도형인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건 레스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이즈가 있는 반면에 방금 분석해준 건 이렇게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는 그림이라는 게 표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는 컨트롤 Y 눌렀을 때 아무 도형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현재는 트레이싱만, 추정만 해놓은 상태이지 완벽하게 도형으로 바뀌진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형으로 바뀌었을 때 몇 개의 도형이 분석이 될지는 여기 있는 인포의 첫 번째 숫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재는 17,000개가 넘는 엄청 많은 숫자의 도형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맥일 때와 윈도우일 때 같은 메뉴여도 이 개수가 조금 다를 거거든요. 저는 지금 맥인 상태인데 윈도우라면 저랑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Y 눌러서 컬러로 돌아갈게요. 자, 이번엔 프리셋을 밑에 있는 로우 피델리티 포토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도 사진처럼 분석을 해주긴 하는데 방금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분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도형의 크기도 아까보다는 큼직큼직해졌고 그래서 도형의 개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프리셋을 3컬러스로 바꿔볼게요. 전체 이미지를 딱 3가지 색상으로만 분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러프해졌고 개수는 73개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쉐이드 오브 그레이, 그래서 흑백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색상 정보는 가지지 않고 밝기 정보만 가지고 흑백처럼 회색의 여러 개의 도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1700개 정도의 도형으로 분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방금까지는 여기 있는 프리셋을 사용해봤는데요. 밑에 있는 메뉴에서 내가 직접 세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모드를 보시면 현재 쉐이드 오브 그레이라서 그레이 스케일, 즉 회색으로만 세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컬러로 바꿔주시면 전체를 색상으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색상으로 바뀌게 되면 밑에 팔레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리미티드는 개수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색상의 개수를 숫자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밑에 있는 숫자가 퍼센테이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장 맥시멀하게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가장 미니멀하게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40%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딱 적당하게 바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플랫한 부분도 있고 도형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참고로 도형이 너무 과하게 많아질 경우에 나중에 색상을 바꾸기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약 233개 도형으로 분석된 상태에서 완료를 해주려고 해요. 자, 이걸 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익스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 패널에도 같은 버튼이 있으니까 둘 중 하나 클릭해서 도형으로 바꿔줄게요. 컨트롤 Y 눌러주시면 이제 패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도 그룹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도형 여러 개가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을 완료했고요. 이걸 여러 개 복제해서 이제 색상을 다양하게 집어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 트레이스는 이제 X를 눌러서 꺼줄 거고요. 도형을 여러 개 더 복제하기 위해서 방금 만들었던 이 그룹을 옆으로 이동하면서 Alt Shift 눌러서 한번 복제를 할게요.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Ctrl D를 3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총 5개의 도형 그룹이 있고 첫 번째 있는 건 원본 이미지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있는 이 그룹부터 선택을 할게요. 확대를 살짝 해주시고 색상을 한 번에 바꾸기 위한 리컬러라는 메뉴를 클릭해 볼 거예요. 오른쪽에 한글판에는 다시 칠하기라고 되어 있는 리컬러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패널이 이렇게 새로 뜨게 될 거고요. 색상 환에 있는 게 현재 이 오브젝트에 있는 전체 색상 조합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만 드래그를 하더라도 전체 색이 한 번에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 밑에 사슬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한 번에 바뀌고 있는 건데요. 클릭해서 풀어주시면 하나씩 따로따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색상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라서 드래그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버튼 2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게 클릭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스크롤로 밝기를 일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전체 색상 환의 밝기를 일괄 조정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색조와 채도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이번엔 스크롤로 채도를 일괄 조정할 수 있어요. 채도를 일정하게 설정한 다음에 밝기와 색조를 이 색상 환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 색조, 채도, 밝기 중에서 한 가지를 고정해놓고 나머지 2개를 조정하는 메뉴가 밑에 있는 이 버튼이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클릭해서 모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색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도비에서는 이 알록달록한 휴라는 부분을 색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색상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한글판에서 쓰고 있는 단어인 색조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ESC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그 옆에 있는 그룹을 클릭해서 특정 색상 테마를 참조해서 색을 한 번에 바꿔볼게요. 색상 테마 용도에 이미지를 따로 불러올 건데요. 이번에도 옆에 파인더 창이 켜져 있으면 바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돼요. 이미지가 너무 큰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Alt와 Shift를 같이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줄여줄게요. 참조 용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지 않아도 괜찮고요. 현재는 이미지 그룹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리컬러 클릭, 이번에는 위에 있는 컬러 빔 피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조할 부분의 이미지 혹은 그룹을 클릭해 주시면 클릭한 부분과 비슷한 색감으로 한 번에 보정을 해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 색상 환을 드래그해서 전체를 추가 보정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ESC 눌러서 이것도 종료해 줄게요. 자, 이번엔 그 옆에 있는 그룹을 클릭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 가지 색상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그걸 사용해 볼 거예요. 다시 리컬러 버튼 클릭. 이번에는 위에 있는 컬러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여러 가지 컬러 세트들이 쭉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아트 히스토리 그리고 바로크를 눌러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인상주의라든지 팝아트 등의 다른 메뉴를 클릭해 보셔도 돼요.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것들로 색상 환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색상이 잘 들어갔죠? 만약에 이 팔레트 안에서 색을 바꾸고 싶다면요. 여기 있는 올 컬러 옆에 랜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왼쪽 걸 클릭해 주시면 이 색상 환 내에서 색의 순서를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현재 있는 이 색상에서 채도와 밝기, 톤만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톤을 조정해서 색상 환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역시 ESC 눌러서 나와줄게요. 자, 이번엔 마지막 그룹을 클릭하고요. 인공지능으로 색상 테마를 생성해 볼게요. 리컬러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은 리컬러라는 탭에서 전체를 조정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 옆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리컬러를 클릭해 주시면 UI가 살짝 바뀌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 프롬프트에 맞는 색 조합을 인공지능이 만들게끔 할 수 있어요. 밑에 샘플 프롬프트도 있으니까 클릭해 보셔도 좋고요. 저는 여기에 안개가 낀 여름 아침, 이슬이 맺힌 숲속 풍경이라고 입력하고 제너레이트를 클릭해 볼게요. 시간은 몇 초 소요가 될 수 있고요. 4개의 이 베리언트를 보여줄 거예요.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같은 프롬프트에서 생성한 다양한 색 조합을 만드실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다시 제너레이트를 클릭해서 4개씩 추가 생성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ESC 눌러서 종료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벡터화를 시킨 다음에 다양한 방법들로 색상 변주를 주는 연습을 해봤어요. 일러스트에서는 벡터 도형의 색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나만의 색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아트워크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